안녕하세요. 삼명통의 삼명명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삼명통의 해독육권 292페이지에 있는 사충덕위에 관한 내용을 이번 시간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충덕위는 사위가 순수하게 된 것과 징조가 같지 않다. 인신사회는 스스로 생하고자 하고 혹은 서로 맞바꾸어 생하고, 자오묘유는 스스로 왕하고자 하고, 진술충미는 스스로 묘를 바란다. 그러니까 사충덕위라 하는 것은 인신사회, 자오묘유, 진술충미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세 개들은 결국 다 충을 하죠. 자오충, 묘유충, 진술충, 충미충, 인신충, 사이충, 이렇게 사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사충이 되는 것이 지지에 다 있으면은, 네 개 다 있으면은 격을 이루게 되는데, 그렇다고 무작배기로 있다고 해서 격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인신사회나 자오묘유나 진술충미가 있어도 어떠한 형상을 이루어야지만, 그렇게 되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주를 보면 갑신, 병인, 신사, 기해가 되는 사주인데, 인신사회가 지지에 4개 다 갖추어져 있죠. 그런데 이 인신사회에 해당하는 나법오행이 인신사회가 생지가 되었을 경우에, 각각 생지가 되었을 경우에 사충덕위격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연지 신금은 수가 생지가 되죠. 그래서 나법오행의 생지가 신금으로서 나법오행의 자기 자리에 있는 것이 되죠. 그리고 월에 있는 나법오행 화도, 임목이 화의 생지가 되었죠. 일지에 있는 사화도 역시 해당 나법오행이 금으로서 생지에 속했어요. 시에 있는 나법오행 목도 해수가 생지가 되죠. 이렇게 생지가 되었을 경우에 곧 자생왕하게 된 것이 되어서 좋은 사주에 속한다. 그런데 이 사주에서는 또 태가 정사가 되는데, 정사 또한 나법오행이 토로서 사화의 근록토를 좌하였죠. 그래서 나법오행이 다 있다. 어떻게? 목, 화, 토, 금, 수, 나법오행이 5개로서 각 5개의 오행을 완전하게 갖추게 되었죠. 네 이치가 모두 자생왕하게 되고, 정사, 토, 태가 더해지면 이 사주의 태는 정사가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목, 화, 토, 금, 수 5개가 다 구비된 거죠. 오행이 족하다. 나법오행에서 오행이 목, 화, 토, 금, 수 5개를 다 갖추게 되어서 좋은 사주에 속한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사관학당으로 소위 후에 봉해졌다. 대단한 사주죠. 무엇이 사관학당에 속하느냐 하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학당은 기해목이 되고 병인화가 되고 무신토가 되고 신사금, 임신금이 되는데, 각각 나법오행의 생지를 좌한 거죠. 그래서 기해가 있고 또 신사가 있고 또 병인이 있고, 이렇게 월일시의 3개의 주가 학당에 속하게 된 거죠. 그래서 소위 제후에 봉해진 사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법오행이 각각 5개로서 완전하게 갖추게 되었고, 그리고 학당이 되었고, 그리고 인신사회가 있고, 또 각 오행이 각각의 생지를 자생왕하게 된, 생지를 좌하여 자생왕이 된 사주가 되어서 좋은 사주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예지된 사주를 보겠습니다. 신묘, 경자, 계유, 무호가 되는데, 이번에는 자오묘유에 해당하는 사충이 되죠. 이 사주도 보면은 시의 나법오행 화는 오화가 왕지가 되죠. 그리고 일에 해당하는 나법오행 금은 유금이 역시 왕지가 되고, 월에 있는 나법오행 토도 역시 자수가 왕지가 되죠. 연에 있는 나법오행도 묘목이 왕지가 되었습니다. 태는 신묘목으로서 역시 태의 나법오행도 왕지를 좌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묘와 연의 신묘가 같은 거죠. 사주의 신묘와 같다. 4개의 왕인 자오묘유가 있다. 또 자왕한 사중의 국이 되었다. 이 사주도 나법오행이 목, 화, 토, 금, 자왕한 사중의 국이 되었다. 사중은 인신사회가 아니죠. 자오묘유가 사중이 됩니다. 오타입니다. 자오묘유가 각각 나법오행의 왕지를 좌하여서
사왕한 사주로서 좋은 사주에 속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주는 얼축, 개미, 병진, 임진이 되는데 진술, 충미가 되죠. 그런데 여기에 진이 두 개 있어요. 술은 없죠. 술은 없는데 태가 갑술화로서 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 충미가 갖추어졌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고가 되요. 시어나보모행수는 진이 묘고가 되고 토는 역시 수어 생황고 사제를 따르니까 진이 묘고가 되죠. 그리고 목도 역시 미토가 묘고가 되죠. 금도 마찬가지로 축이 묘고가 되고 나보모행 하도 마찬가지로 태어 술토가 묘고가 되죠. 이렇게 자고가 되는 것을 정인살이라고 하죠. 그래서 4개의 정인살이 되어 빼어난 국이 되었다. 오행의 수도 족하다. 그래서 두 명조는 크게 귀하게 된 사주이다. 오행의 수도 족하다 한 것은 목, 화, 토, 금, 수 각각 오행이 5개 다 잘 갖추어져 있죠. 그리고 정인살은 바로 월축금, 개미목, 갑술화, 임진수, 병진토 이렇게 5개가 정인살이 됩니다. 다음에 예시된 사주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사주는 임신, 신의 기사, 병인인데 인신사해를 갖춘 사주가 되죠. 그래서 사충이 덕이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사주는 나부모행 화가 임목생지를 좌했죠. 시에 있는 것. 그런데 이런 나부모행 목은 사화가 생지가 아니죠. 역시 월어나부모행 금도 생지가 아닙니다. 무엇이 해수가 연어나부모행 금은 신금이 생지가 아니죠. 걸럭지죠. 이렇게 되어서 자생왕한 무엇이 나부모행이 그런 사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주는 연이 임신으로서 나부모행이 금이니까 금봉금이 되죠. 그래서 곧 금봉의 상을 취한다. 연이 금봉금의 상이 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금봉의 상을 취한다 하였다. 양강이 이르기를 신은 금의 이치이고 곤토가 득게 되고 금은 강한 자로 더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금봉금의 상을 취한다 하였는데 이 말은 결국 연어 금봉금 즉 나부모행 금이 금봉금으로서 그래서 사충덕이에 속한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뭔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금의 생지는 사화가 되고 또 금의 걸럭지가 있고 목의 생지가 있고 화의 생지가 있고 태는 보면은 임수에서 해 다음에 자축인 인민이 태가 되는데 나부모행은 금에 속하죠. 그래서 역시 완벽한 사충덕이의 형상을 갖추게 된 그런 사주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사밖에 배설이 되지 못한 사주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여 봅니다.